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많이 손상된 상태로 병원에 처음 오신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냥 건강검진 갔더니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장은 기능의 60에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상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혹은 부엌 서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는 그 과일 바나나와 우리 두 신장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다고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당뇨 있으니까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칼륨이 많다니까 드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우리 신장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과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장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둘째, 바나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신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셋째, 바나나가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넷째, 주의가 필요한 경우, 즉 누가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나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신장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등 쪽에, 허리 위쪽에 좌우로 하나씩 있습니다. 콩 모양이에요. 크기는 주먹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두 기관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면 정말 놀랍니다. 두 신장이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180리터입니다. 물이 아닙니다. 혈액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산책하실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하는 일이 단순히 걸러내는 것뿐이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신장이 하는 일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가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하면 절반도 맞지 않듯이 신장을 단순한 여곽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산성도와 알칼리 균형을 맞춥니다. 신장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신장입니다. 적혈구를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도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혈액량을 조절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신장입니다. 신장은 공장입니다. 우리 몸의 공장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조절하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온몸이 멈춥니다. 그 공장이 지금 여러분 등 뒤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침에 드신 밥도, 오후에 마신 커피도, 저녁에 드신 반찬도 모두 다 결국 혈액으로 들어가고 혈액은 반드시 신장을 통과합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신장 안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각 네프론은 그 자체로 작은 여과 시스템입니다. 거르고 다시 흡수하고 필요한 것은 되돌리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 100만 개가 동시에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여러분, 잠깐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드신 것 전부가 이 신장을 통해 걸러졌거나 걸러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드신 것도 점심에 드신 것도 오늘 마신 물도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시느냐가 결국 신장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바나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나나와 신장, 이 둘 사이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분이 있습니다. 칼륨입니다. 칼륨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나나와 신장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칼륨은 전해의 질입니다. 양전하를 띠는 이온인데요. 주로 세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칼륨의 98%가 세포 안에 있습니다. 혈액 속에 흐르는 건 겨우 2%입니다. 그런데 이 2%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 속 칼륨이 세포막의 정기적 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신경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칼륨입니다. 이 2%의 아주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결과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정상 혈중 칼륨 농도는 리터당 3.5에서 5밀리몰 사이입니다. 아주 좁은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신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칼륨이 약 350에서 420mg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면 소장에서 칼륨이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중 칼륨이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장이 즉시 알아챕니다. 어떻게 알아챌까요?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신장 바로 위에 있어요. 여기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알도스테론이 신장 집합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칼륨을 소변으로 더 많이 내보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이 과정이 아무런 증상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신장이 조용히 해결합니다. 바나나 한 개는 건강한 신장에게 그냥 매일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칼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타민 B6도 있습니다. 비타민 C도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이 신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그네슘입니다. 신장은 칼륨과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신장 세뇨관에는 마그네슘을 재흡수하는 특별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마그네슘이 약 27에서 33mg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하루 필요량의 일부를 채워주는 데 기여하고 그 균형은 신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식이섬유는 좀 다른 경로로 신장과 연결됩니다. 바나나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해줍니다. 이게 왜 신장이 중요하냐고요.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신장이 다 재흡수하지 못합니다.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사구체라는 신장의 여가 구조물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세계에서 만성신장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신장 건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고르게 해주면 신장에 대한 혈당의 부담이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바나나가 신장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바나나가 신장을 해치지 않는 식단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혈압 이야기입니다. 당뇨 다음으로 만성신장병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혈압과 신장의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신장이 다시 혈압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한번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스스로 더 커집니다. 칼륨은 혈압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콩류가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분들에게서 고혈압 위험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칼륨은 신장 세뇨관에서 나트륨 재흡수를 줄입니다. 나트륨이 덜 재흡수되면 물도 덜 재흡수됩니다.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칼륨은 또 혈관벽에 직접 작용해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말초 혈관 저항이 줄어듭니다. 역시 혈압이 내려갑니다. 바나나는 그런 식단에서 칼륨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더 잘 조절되면 신장은 고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신장 안의 작은 혈관들이 덜 손상됩니다. 장기적으로 역과 기능이 더 잘 유지됩니다. 바나나, 칼륨, 혈압, 신장 혈류, 장기적 신장 기능. 이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그것을 이해하면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가 달라 보입니다. 이제 저항성 전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내용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전분입니다.
그대로 대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장내 세균들이 발효시킵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들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부티레이트, 프로피온산, 아세트산이라는 것들입니다. 부티레이트는 대장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장 내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장 내염증을 줄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과 신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내벽이 손상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만성적인 낮은 수준의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신장 기능 저하에 기여한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일부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신장 세뇨관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고 부티레이트를 더 많이 만들면 전신 염증이 줄어들고 독소 생산이 줄어들고 신장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가 신장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 경로를 통해 신장이 일하는 환경을 간접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깐 요산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퓨린은 붉은 고기, 내장, 해산물, 알코올 음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요산이 혈액에 녹아있고 신장이 배출합니다. 문제는 혈중 요산이 너무 높아질 때입니다. 요산이 일정 농도를 넘어서 더 이상 녹아있을 수 없게 되면 결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됩니다. 무릎이나 발가락 관절이 갑자기 엄청나게 아파지는 그것입니다. 신장에 쌓이면 요산 결석이 됩니다. 바나나는 퓨린을 의미 있는 양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산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륨을 공급하고 소변을 덜 산성으로 더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알칼리성 소변에서 요산이 더 잘 녹습니다. 결정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고요산혈증을 바나나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요산혈증이 있으시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고 식단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바나나는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장 환경을 요산 처리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분을 처리합니다. 소변은 단순히 물에 노폐물이 섞인 것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조절된 용액입니다. 각 물질의 농도, 각 전해질의 양이 복잡한 호르몬 시스템에 의해 제어됩니다. 수분이 충분한 혈액은 신장까지 잘 흐릅니다. 여과가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반대로 탈수가 오면 비록 가벼운 수준이라도 신장 여과율이 낮아질 수 있고 소변이 너무 진해져 결정과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 약 75ml의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칼륨, 탄수화물과 함께 우리 몸이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신장 잠재산 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이 신장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혈액의 산성도는 우리 몸이 강력한 완충 시스템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영향을 받는 건 신장입니다. 신장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 힘들게 일해야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동물성 단백질, 치즈, 정제 곡물은 신장산 부하가 높습니다. 신장이 더 많은 산을 배출해야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알칼리성 부담을 만들어냅니다. 신장의 작업 부담을 줄여줍니다. 바나나는 신장 잠재 산 부하가 알칼리 쪽입니다. 신장의 산, 알칼리 조절 부담을 줄여주는 쪽입니다. 한국식 식단에는 고기와 정제 곡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나나 같은 과일을 정기적으로 드시면 신장이 그 균형을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장을 알칼리화해야 한다는 일부 과장된 건강 정보와 다릅니다. 혈액 산성도는 바나나가 있든 없든 몸이 알아서 유지합니다. 변하는 건 신장이 그 균형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그것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신장에 나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정 상황에서 바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 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만성신장병에서 특히 후기 단계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손상된 신장은 알도스테론 신호에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밀한 칼륨 조절 메커니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매일 바나나를 드시면 혈중 칼륨이 안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이 너무 높아지는 것,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인데요. 정상은 분당 90ml 이상입니다. 만성신장병 3기에서 4기로 가면 이 수치가 15에서 59 사이로 떨어집니다. 5기, 말기 신부전에서는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3기 후반, 4기, 5기에 계신 분들에게 칼륨은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아무 문제 없는 바나나가 이런 경우에는 의료 감독 없이 계획 없이 먹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나가 위험한 식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은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몸, 특정 병력, 특정 신장 기능의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두 신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바나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나 영양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의학의 현실입니다. 약 이야기도 꼭 드려야겠습니다. 일부 약들이 칼륨과 상호작용합니다. 고혈압과 신부전에 쓰이는 일부 약들이 칼륨 배출을 줄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자주 드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드신다면 정기적으로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나나, 신장, 전체적인 건강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도록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나나를 하루에 몇 개 먹어도 되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드릴까요?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숫자는 없습니다. 바나나 크기, 나머지 식단, 전체적인 건강 상태, 신체 활동 정도, 개인 신장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 하루 한두 개 바나나를 먹었을 때 부작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 건강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약 3,500에서 4,700mg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2개는 700에서 84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권장량의 약 15에서 24% 정도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정도를 쉽게 처리합니다. 이건 도전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바나나 2개가 아니라 10개에다 칼륨 보충제에다 칼륨 풍부 식품을 추가로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일상적 상황이 아닙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진부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여과뿐 아니라 혈압 조절, 호르몬 생산, 수분 균형까지 담당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60에서 70%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의 칼륨은 신장과 직접 대화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통해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신장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나나의 다른 성분들,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마그네슘도 각각 신장과 연결됩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여 간접적으로 신장 환경에 기여합니다. 네 번째, 만성신장병 후기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칼륨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에게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는 신장의 일상적인 작업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관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신장은 심각하게 손상될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 드문 기관입니다. 심장과 달리 통증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폐와 달리 숨 막힘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진짜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하나의
식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년에 걸쳐 반복되는 결정들이 대사 환경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어갑니다. 바나나는 그 맥락에서 기여하는 식품입니다. 신장이 건강하고 적당량을 드신다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혈압을 더 잘 조절하고 산 부담을 줄이고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먹이고 포도당 흡수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신장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실제 식품이고 실제 영양이 있으며 실제 기관에 작용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뭔가를 독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제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뭔가를 기적의 치료제라고 하는 이야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바나나는 독이 아닙니다. 기적의 치료제도 아닙니다. 영양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것을 드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신장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신장이 건강하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단에서 충분히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몸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